꽃 피고 새우는 어느 산골짜기의 고을,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대계라 불리는 커다란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이 전대고개를 넘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장터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황소시장이었지요. 농번기를 대비해 소를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소를 팔려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한데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전대고개 너머의 황소시장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장터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대계를 넘어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하여 사람들은 황소를 거래할 거금이든 전대를 가슴 깊이 품고서 조심스럽게 이 전대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돈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의 전대를 노리는 산적들이 들끓는 법. 각자의 사정으로 얼기설기 얽힌 이 기묘한 고개에서는 늘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에 의해 대부분 토벌되었다고는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적대들과 마주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래서 전대계를 넘나든 경험이 쌓인 노련한 과객들은 산적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보다는 호환이 두려워 활동이 뜸해지는 밤 시간에 고개를 넘는 쪽을 택하곤 하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곳 상구는 황소시장을 향하는 과객들만큼은 덮치지 않는 영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터가 들어서기 며칠 전에 어두워진 밤, 전대고개 초입에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헛기침을 하던 한 사내가 고개를 넘기 위해 다리와 몸을 풀더니 자신의 짧은 담뱃대에 연초를 이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쫙. 그러면은 어디 한번 맛깔나게 빨고 고개를 넘어가 보실 거나. 한데 거나하게 빨아볼 참으로 부싯돌을 치고 있으려니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를 눈이 번쩍 뜨이는 여인이 사내에게 덥석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허이짜, 어이 거기 보시오. 여기 말씀 좀 여쭙겠소. 내 오늘이 초행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전대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초입이오? 사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두운 밤에 느닷없이 불쑥 들이닥친 여인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이구, 놀래라. 거에 떨어질 뻔했잖소. 갑자기 나타나는 통에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지 뭐. 그리 말하며 사내가 스르륵 곁눈질로 여인을 훑어보니 참으로 잘록한 허리를 따라 산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농염함을 잔뜩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리에는 큼지막한 보따리를 얹어든 덕에 제 두 팔로 떠받치느라 저고리 밑단이 쭉 말려 올라가 풍만한 윤곽이 아슬아슬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사내는 부싯돌을 내려놓고 얼른 일어나서는 묵직해 보이는 여인의 보따리를 냉큼 받아들어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아무튼 전대고개 맞소이다. 나도 이 고개를 넘어갈 참이었다오. 여인은 미색에 슬그머니 홀린 사내의 친절한 대답에 이빨을 드러내고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홀몸으로 이 고개를 넘어갈 생각에 아찔하던 참이었는데 우리 어르신 덕택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 어르신이라니. 이거 어찌 이리 서운한 소리. 그런 말씀 마시오. 내 나이가 댁보다 기껏 많아봐야 몇 살 더 먹은 듯한데 간지럽게 시리 무슨 어르신이요. 어머, 이 양반 좀 보아. 제 나이가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셔요. 딱 봐도 한갑자는 더 차이가 나 보이는구먼. 뭘, 허. 거 젊은 아낙네가 농을 아주 살벌하게 때리는구만. 그래. 고개 초입에서 만난 사내와 여인네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농담을 나누며 금세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전대고개는 무슨 일로 가시오? 역시 내일 모레 열리는 장터 때문에? 물론이지요. 우리 고향에서 나물이나 뜯으러 뒷산에 올랐다가 마치 퉁실한 고구마를 닮은 어마어마한 하수오 뿌리를 발견해버렸지 않겠소? 단골 약초방이 좋기 100년생은 되어 보인다기에 좀 더 가격을 후하게 쳐줄 만한 장터가 바로 전대고개 넘어 있다 하여 가는 길이지요. 허허, 100년생 하수오 뿌리라. 그 묵직한 보따리에 뭐가 들었기에 그리 소중히 감싸 안고 있나 했더니만 엄청난 놈을 가지고 계셨구만. 아이 그러며.
어지간한 산삼이랑도 맞먹는 놈인거려. 몇 평생에 한 번 다시 볼까 말까 한 놈이니 소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요놈을 장터에 팔아서 넉넉히 값을 받으면 우리 시아버지 회갑상을 거나하게 차려드릴 셈이요. 시아버지. 아니 그럼 남편 되는 양반은 어디서 뭐하고 여인 홀로 이 시간에 얘까지. 어머, 남편이 살아있으면 제가 혼자 뭐하러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인이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사내를 바라보자 사내가 짐짓 안 됐다는 듯이 끙 혀를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과부 팔자를 넋두리하고 있는 여인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사내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빛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제 부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딴 마음을 슬그머니 먹고는 거짓말을 뱉기 시작했지요. 어찌 이런 우연이, 나도 3년 전에 상처한 몸이요. 떠난 마누라를 잊으려고 이렇게 떠돌이 장돌뱅이 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팔자라오. 어찌어찌 돈을 좀 만지게 되어 장에서 황소 한 마리 사가기 위해 고개를 넘으려는 게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여인은 참으로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흘리며 대꾸했지요. 이리하여 과부 여인과 거짓말로 만들어낸 호라비 사내는 곧 죽이 맞게 되었고 고개를 넘는 내내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금세 눈앞에 들어온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거 고개를 다 넘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야심해지고 말았으니 천상 오늘은 예서 쉬어가야 할 판이요. 허나 오늘같이 장이 서기 직전의 날이면 주막은 언제나 문전성시인 법이라 우리 같은 홀객은 돈이 안 된다며 박대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이다. 그러하니 주막에서 묵을 동안만 우리 부부 행세를 하십시다. 사내는 여인에게 남복이 멋쩍다는 이유와 숙박비를 아끼자는 명목으로 부부 행세를 제안했고 여인은 한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대곡의 능통자를 자처하는 사내의 당당한 태도에 하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내가 여인의 하수오 자루를 받아들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자 주모가 나오며 반겼지요. 아이고, 집사람 장터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오신 객손이시오. 유난히 사이가 좋은 부부인 것이 꼭 신혼 같구려. 안성맞춤으로 딱 하나 남은 마지막 객방이 있소. 그리하여 주모의 안내를 받아 객방 안으로 들어서니 여인이 객방 한쪽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며 말했지요. 자, 보시오. 사정상 한 방으로 들긴 했지만 남녀가 유별한 법이니 이 방 절반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말아주셔요. 아시겠지요? 과부 여인의 말은 그랬으나 어쩐지 그 눈매에서 떨어지는 묘한 꿀 같은 기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였지요. 사내는 헛기침을 연신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마누라가 먼저 떠나고 나서부터는 거 여자라면 그저 돌처럼 보입디다 그려. 그리하여 둘이서 주모가 내온 겸상 저녁을 먹고 사내는 탁주 한 오리병을 마시고 난 뒤 벽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여인은 자리에 앉아 온매무새를 고치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지요. 아무리 보아도 정숙한 안악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인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내는 생각했어요. 속마음, 오늘 밤 저 과부를 입맛대로 이불 속에서 거나하게 꾹꾹 눌러준 다음 기회를 보아 저 하수오가 들어있는 보따리도 빼앗아 챙겨야겠구만. 속마음, 참으로 아둔하게도 값나가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고 저리 동네방네 떠드는 꼴을 보니 확실히 이 전대고개의 생리를 모르는 초행자로구만. 이거 아주 횡재가 따로 없어. 그리 못된 마음을 품은 사내가 슬그머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오. 내 그간 하수오라는 놈.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보지 못하였소. 그 산삼하고 맞먹는다는 하수오. 내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려. 사내의 말에 과부 여인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를 푸는 대신 자신의 품속에서 하수오 편을 꺼내며 대답했지요. 이건 장터에 나서면 객손들에게 건네주며 호객하려 가져온 하수오 편이요. 귀한 것이니 내 하나만 내어드리겠소이다. 더 내놓으라 하기 없기요. 그녀의 말에 사내는 얼른 그것을 받아 입에 넣고는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 음흉한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속마음, 얼씨구, 이런 멍청한 여편네.
오늘 밤 아주 껌뻑 넘어가게 해달라고 알아서 하수오를 바치는구나. 그러는 동안 과부 여인은 몸을 일으키더니 방금 비운 밥상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넘어가서는 주모의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침성이 어찌나 좋은지 금세 주모와 형님 동생하며 곰살맞게 굴었지요. 설거지를 마친 주모에게 과부 여인이 하수오 편을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나 하나 좀 들어보시오. 요번 장터에서 내가 팔 일명 하수오라고. 이것이 떨어진 기력 솟구치는 데는 오히려 산삼보다 낫답니다. 아니, 그래 이리 귀한 걸 내 받아 먹어도 되나 몰라. 그리 말하면서도 주모는 번개처럼 빠르게 과부 여인에게서 하수오 편을 받아들어낼름 입안에 집어넣으며 웃었지요. 그렇게 여인은 주모와 한바탕 수다를 떨고 다시 객방으로 돌아왔어요. 담배를 모두 피운 사내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이불로 그녀를 안내했고 과부 여인은 뜻 모를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막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객방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장터에 나가 기운을 쓸 것이 아니냐며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손님들의 고함 소리에 안방에서 주모가 나오는데 어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고, 머리야. 오늘따라 어찌 이러지? 급기야 누가 내 머리를 도끼로 내려친 것 같은 통증이로구먼. 주모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와보는데 앞불싸. 다락문이 열려 있고 그 속에 두었던 돈을 보관해두는 항아리마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지막 객방에서 과부 여인과 함께 밤을 보냈던 사내도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역시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매캐한 통증에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그래, 간밤에 기억일랑 하나도 나지가 않는구만. 사내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춤이 허전한 것이 느껴졌지요. 설마. 그렇습니다. 황소를 사기 위한 거금이 들어있던 전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버젓이 살아있는 마누라까지 죽었다는 거짓말로 팔아먹고 고개 초입에서 만난 과부 여인을 한번 찜져볼 요량으로 계획을 세우던 사내는 그녀가 간밤 건넨 약이든 하수오 편을 먹고서는 주모와 함께 보기 좋게 골아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과부 여인은 유유히 사내의 전대와 주모의 다락방 속 돈 항아리를 싹 털어 36개 주랭랑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하수오 편을 두 사람에게 넘겨줄 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주모는 그 길로 뛰쳐나와 사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망간 여편네와 한패로 몰려 처지가 매우 난감해진 것이었지요.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흑심 한번 잘못 품었다가 자신의 전대가 털린 것은 둘째치고 주막집 돈 항아리까지 고스란히 물어주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대 고개를 끼고 한바탕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려있는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교동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전대계를 넘기 위해 고개의 초입에 당도했습니다. 어디, 그러하다면 한번 슬슬 고개를 넘어볼까나. 품 안에 든 묵직한 전대를 손으로 한번 만져본 교동은 옷을 정돈하고 크게 숨을 들이켠 다음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올리는 양결연한 표정으로 전대 고개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분주히 발을 놀려 걷고 또 걸어 그렇게 산길을 크게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하는 괴이한 소리와 함께 웬 여인의 음성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오밤중에 제 귓가로 들어오는 기묘한 여인의 음에 컴컴한 숲길을 걷고 있던 교동의 심장이 발끝까지 쑥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칼이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그가 소리쳤어요. 어이고, 깜짝이야. 대관절 이것이 귀신 목소리여. 사람 목소리여. 엉덩방아를 찌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고 소리가 난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장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여인의 시커먼 형체가 길섭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두커니 선 교동이 뚫어지게 그곳을 응시하고 있자니
여인의 형체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훗. 거 표정 한번 참으로 볼만합니다. 그려? 누가 보면 도깨비라도 보고 나온 낯짝인 줄 알겠소? 자신을 놀려먹는 듯한 목소리에 교동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의 근원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뭘 그리 놀라신답니까? 흡사 오줌이라도 지리신 얼굴이구려. 놀랄 필요 없으니 안심하셔요. 사람 맞습니다. 그제서야 교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지요. 그거 깜짝 놀랐잖소. 이 캄캄한 오밤중에 갑자기 그리 소리를 내면 어쩐단 말이. 어찌 그리 바들바들 떠시오. 이 전대곡에 근방에 어디 천년 묵은 구미호라도 나와서 지나다니는 과객들 간이라도 빼먹는답까? 어이구, 사내가 간이 그리 작아서 어디다 쓴단 말이오. 이런 참 얄궂은 소리 그만하시오. 어느 장정의 사내라도 이런 시간, 이런 곳에서 갑자기 여인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외다. 하이고, 알겠소. 알겠으니 투덜거리는 것은 그쯤 해두셔요. 여인은 호호 웃으며 바위에서 사뿐히 내려와 교동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댁은 대관절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하시는 거요? 어머나, 저 말씀이요.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 고개를 넘을 자신이 없었답니다. 허이, 어둡고 야심한 산속에서 그래 혼자 기다리는 시간은 무섭지 않았단 말이. 그 정도 담력이면 전대고개를 왕복으로도 넘겠구만. 아이 참, 놀라게 하려던 것은 내 잘못했으니 그만 좀 투덜대셔요. 그리고 이리 어두운 밤에 함께할 길동무가 있으면 그쪽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소? 사실 이 고개가 초행이었던지라 이 정도로 사람 만나기가 귀할 줄은 몰랐소. 허니 그만 비아냥대시고 나 좀 데려가시구려.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만. 아무튼 반갑소이다. 말을 마친 교동이 힐끗 살펴보니 어렴풋이 등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 밤 기운을 가득 품어 요염한 낯빛을 드러내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정숙미가 풍기는 여인들과는 다른 호쾌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교동은 흡족한 마음에 여인과 통성명을 하였어요. 이 몸은 교동이라 하오. 전대고개 넘어 소시장에서 황소 한 마리 사기 위해 고개를 넘는 중이었소. 그래요. 이 전대고개를 넘는 사내들은 대부분 소를 사기 위한 사람들이라지요. 아무튼 일이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건너 고을에서 온 양미라 합니다. 병환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사러 장에 가는 중이었지요. 그거 참 지극정성이구만. 홀몸으로 고개까지 넘을 기세로 이렇듯 분주히 보살피니 남편도 분명 차도를 볼 것이오. 힘내시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벗이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지루한 전대곡의 고갯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과객들의 전대를 노리는 되먹지 못한 산적들이라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낮보다는 이런 밤 시간이 오히려 안전한 법이지. 밤에는 상군을 만날까 두려워 그들도 기어 나오지 않으니깐 말이오. 듣자 하니 요즘은 관군에게 토벌되어 예전만큼 세력이 왕성하지는 않다는구먼. 경험이 많으신 듯한데 전대고개를 자주 넘어보신 게지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허나 오늘처럼 길섭바위에서 여인을 주워보기는 난생 처음이요. 교동의 말에 양미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죽다니요. 저를 말이요. 후후. 그거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요. 그래, 주워보니 어떻소? 내 아까부터 슬슬 훑어보자니 그쪽 표정은 퍽 마음에 드는 눈치이기는 헌데 말이요. 어디 그 속을 누가 알겠소마는 이런 야심한 시간을 함께해줄 길동무로는 쓸만하지요. 농이 섞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여 고개를 넘다 보니 어느덧 전대고개를 거의 넘어 어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타느라 기진맥진해진 몸을 이끌고 주마까지 닿게 되었지요. 시간은 이미 삼경을 훌쩍 지나 매서운 산의 가을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있었습니다. 장이 서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으니
나는 주막의 방을 잡을까 하오만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오? 어둠이 내려온 주막 앞에서 교동이 옷깃을 여미며 말하자 양미가 살쭉 웃고는 교동의 팔짱을 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짓궂으시오. 다 알면서도 그리 묻는 게지요.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인 객소는 받아주지를 않을 터인데 나 홀로 뭘 어쩌라는 것이오? 오늘은 그쪽께서 내 남편 노릇을 좀 해주셔요. 베갯머리 송사가 복잡해진다면서 홀로 드는 여인 객소는 주모들이 영 싫어한다지 뭡니까? 그리고 저 주막은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조금 더 지나서 나오는 다른 주막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요. 뭐 그거야 어렵지는 않소만. 팔짱을 조이는 양미의 가슴팍이 팔꿈치에 닿자 교동은 헛기침을 하며 킁킁거렸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잠에 취해 있다 깬 주모에게 방 하나 달라 이르니 아랫목이 잘 데워진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이윽고 주모가 차려온 국밥과 탁배기상이 들어왔습니다. 교동이 겸상으로 차려진 국밥상을 받아들고는 주모에게 전대를 맡기며 말했답니다. 자, 주모. 이거 오늘 장설 때 황소 한 마리 마련할 돈이니 주모가 잘 좀 맡아주시구려. 도둑이라도 맞으면 아주 초상 치르는 것이오. 잘 좀 지켜주시겠나? 그래요. 그럽시다. 까먹지 말고 찾아가기나 하쇼. 묵직한 전대를 받아 든 주모가 잠에 잔뜩 취해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갔고 교동과 양미는 상에 둘러앉아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를 곁들여 양미와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한술 뜨니 따뜻해진 온몸이 기분 좋게 가라앉으며 달아오르는 것이었어요. 다 먹은 상을 물리자마자 양미는 부지런히 움직여 이불을 펼쳐 아랫목 쪽에 깔아두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 같아서는 아랫목을 내어드리고 윗목에서 눈 좀 붙이려 했지만 방 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니 너무 추워서 아니 되겠어요. 염치불구하고 아랫목에서 나눠 잡시다. 설마 이 지경이 된 판에서 남녀 칠세부동석 같은 고리타분한 말을 뱉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뭐 그렇게 합시다. 교동은 시원시원한 양미의 행동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롱불을 불어 끈 양미가 방구석에서 부스럭대며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랫목에 누워있던 교동은 어두컴컴한 방 안을 오롯이 채우고 있는 그 얄궂은 소리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을 산풍으로 문풍지가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양미였습니다. 교동이 누워있는 쪽을 향해 꿈을 대는 모양새로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지요. 실례. 어쩜 이리 몸이 으슬으슬한지 원. 이불 속으로 들어온 양미의 온기는 참으로 기분 좋은 따스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코끝에서 확 들이치는 그녀의 분 내음이 교동을 아찔하게 괴롭히고 있었지요. 교동은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동의 변화를 눈치챈 양미가 눈을 흘기며 말했지요. 어머나, 이것이 무엇이람. 아닌 척 점잔을 떼고 계시더니 이게 어쩐 일이시래? 호호,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소? 그러더니 양미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거머리처럼 교동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자, 한번 내 이야기나 들어보시오. 아침에 장에 나가 소를 사고 나면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저 오늘에 묻고 잊어버린다면 서로에게는 없던 일이 될 밤 아니겠소? 나 역시도 남편의 오랜 병수발에 지쳐있는 몸 오늘 일어난 일은 가슴속에 묻고 다시는 들춰내지 않을 작정이니 말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양미의 비음이 교동이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단박에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저돌적으로 나와 버리면 나도 사내인지라 이 이상 참는 것은 무리란 말씀이요. 이참에 아주 각오 단단히 해두시오. 그 길로 두 사람은 깊은 춘정의 회오리 속으로 휩싸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그리는 우누지정도 그렇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고야, 나 죽겠다. 간만에 몸 좀 쓰려니 죽을 맛이구먼. 첫 번째 합방이 얼렁뚱땅 끝이 나자 교동이 몸을 누이려고 물러서는데 양미가 어림도 없다는 투로 달려들어선 그대로 두 번째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어림도 없지요.
병으로 누워있는 남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소. 이쯤으로 끝내실 심산이었다면 사람 잘못 보셨구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하였으니 조금 더 분발해 보시라. 이 말씀이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기나긴 두 번째 춘정의 소용돌이 역시 파발마의 발굽소리처럼 거칠게 치러내자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피로가 파도처럼 찾아든 교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골로 가겠소. 참으로 거나하였으니 우리 이제는 제발 눈 좀 붙입시다. 예, 이러다가는 댁이나 나나 아침장에 나서지 못하는 수가 있소. 라고 중얼거리며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어머, 아니, 이 보셔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그렇게 하룻밤도 안 되는 사이에 참으로 대단했던 양미와 깊은 정을 통했던 교동은 기진맥진하여 뻗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교동의 귓가로 방문이 빼꼼히 열리고 발끝을 조심스럽게 세운 양미가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교동은 너무나 피곤하여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려 한낮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교동이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이거 야단났구만. 주변을 둘러보니 양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이부자리에 그녀가 남겨놓은 체온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동은 허둥지둥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상도 걸은 채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모. 얼씨구, 아직도 안 나갔던 게요? 해가 벌써 중천인데? 댁내 안방마님은 예저녁에 나서시더만. 안방마님이라는 주모의 표현에 그러고 보니 간밤 양미와 부부 행세를 하며 주막에 들어왔음을 기억한 교동이 간밤의 일을 떠올리고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깜빡 늦잠을 잤지 뭐요. 간밤에 맡긴 내 전대나 돌려주시오. 아니, 전대라니 무슨 소리요? 아침에 그쪽 댁내 마님이 받아갔잖소. 아니, 뭘. 주모의 말에 교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자다가 얼핏 들었던 양미가 몰래 방을 빠져나가는 소리는 꿈이 아니었지요. 양미는 일부러 지난밤 교동을 실신할 기세로 혹독하게 뽑아먹고는 교동이 까무러치듯 잠에 빠져있는 사이에 주모에게 맡긴 전대를 가로챈 다음 그 길로 달아난 것이었지요. 그녀가 당연히 교동의 아내라 생각하고 아무 의심도 없이 전대를 내어준 주모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연히 댁내 아내분인 줄로만 알고 전대를 달라기에 내어준 것인데 이를 어쩐다요? 이거야 원. 교동의 이맛살이 구겨지며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오는 사이 한낮의 해가 주막 하늘 위로 높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적한 숲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호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양미였지요. 꽁지가 빠져라 불이 나게 도망가던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숨차. 얘까지 도망 나왔으니 쫓아오진 못하겠지? 그 멍청한 사내 놈, 그저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덕분에 일이 손쉽게 굴러갔지 뭐야? 매번 하수오 편을 들고 다니며 하수오를 팔겠다 핑계대던 것도 이제 슬슬 힘들던 차. 이거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이로구만. 그래, 앞으로는 이 방법으로 털어먹어 봐야겠어. 양미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키득거리며 품속에 고이 넣어둔 교동의 전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꺼내든 전대에서는 짤랑거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실 양미 그녀의 정체는 황소를 사기 위해 전대고개를 넘는 사내들의 전대를 노리던 악질 절도꾼이었지요. 일전 전대국에 금방을 떠들썩하게 달고 썼던 어느 주막 절도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였어요. 약이 든 하수오 편을 먹여 그 틈에 전대와 주모의 돈 항아리를 턴 것 역시 그녀였습니다. 이처럼 전대고개에 매복하고 있다가 만난 사내와 함께 동행하며 친분을 다지는 첫 경계를 누그러뜨린 뒤 혼자서는 주막의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부부 행세를 하자고 꼬드기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은 오밤중의 운우지정으로 사내의 혼을 쏙 빼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지쳐 골아떨어져 있는 사이에 주모에게 맡겨둔 전대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쏠쏠하게 수학을 올리던 참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얼마나 들었을꼬. 지난번 영감은 달랑 송아지 간만 들어있어 재미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번 놈은 황소 한 마리를 사려고 했으니 제법 솔찬히 들어있겠지. 신이 난 몸짓으로 교동의 전대를 열어본 양미.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엽전이 잔뜩 들어있어야 할 전대 속에는 시커먼 조약돌들만 가득했습니다. 전대 속에서 들려오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는 엽전이 내는 소리가 아닌 바로 잡스러운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였지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돈은 어디 가고 이 잡동사니들이 웬 말이야? 양미는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전대를 내려다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을 실신시키려고 세 차례나 흔들어대는 통에 아직도 허리가 쓰리는구만. 이런 잡동산이나 주워오려고 그 고생을 했다니. 그녀는 내내 헛수고를 들인 것이 분하여 마치 소시장에서 콧김을 뽑는 황소처럼 씩씩대며 성질을 내었습니다. 양미가 어이가 없어진 얼굴로 콧김을 뿜으며 성을 내던 그 시각, 주막에서는 교동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이번 화대값은 아주 풍성하게도 남겨먹은 장사로구만. 그도 그럴 것이. 잡동산이 전대 하나로 합방을 세 차례나 치렀으니 이거야말로 아주 수지 맞은 장사 아니겠. 느지막이 주막에서 막걸리 사발을 비워내던 교동은 자신의 보침과 옷가지들을 정리하고는 휘파람을 불며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이고, 삭신이야. 양미라고 하였던가. 진짜 제 이름은 아니었을 테지만 아무튼 아주 노는 맛이 출중한 것이 자네들 여럿의 눈물께나 흘렸겠구먼. 그것이 아주 여우야. 여우. 입맛을 다시며 중얼대는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여유로움이 흐르고 있었지요. 사실인즉은 이러했습니다. 그 예전 교동은 이 전대고개에서 이러한 꾼들의 수법에 걸려 생떼 같은 큰 돈을 떼어먹히고 말았지요. 다행히 관아에 고발하여 범인은 잡았으나 이미 교동의 돈은 몽땅 써버린 뒤였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꾼들에게 홀랑 날리게 되었으니 그 참담한 심정과 열불이 터지는 답답함을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날의 아픔으로 화가 단단히 나 절치부심한 교동은 전대고개에서 고약한 짓을 서슴는 사기꾼들을 직접 요리하기로 작심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교동은 황소를 사러 가는 과객인 척 전대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전대를 노리는 여인 절도꾼들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는 꾼 위의 꾼이었답니다. 그야말로 악명이 자자하던 양미의 수법을 이미 훤히 꿰고 있었던 것이지요. 엽전이 가득 든 전대인 양 조약돌로 채워 넣은 전대를 미끼로 자신에게 엉겨붙는 절도꾼 여인을 요리하여 훌륭하게 차려낸 한상을 걸쭉히 얻어먹고는 관아에 고발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작자였습니다. 그것도 모르던 양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분을 사귀고 있던 사이, 교동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난밤을 회상하고는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느 여인네가 이 몸의 전대를 노리고 달라붙으려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는 법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전대곡의 초입을 향해 있는 산길을 들어선 교동의 등 뒤로 선선한 가을바람을 타고 교동이 부는 휘파꽃 피고 새우는 어느 산골짜기의 고을,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대계라 불리는 커다란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이 전대고개를 넘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장터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황소시장이었지요. 농번기를 대비해 소를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소를 팔려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한데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전대고개 너머의 황소시장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장터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대계를 넘어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하여 사람들은 황소를 거래할 거금이든 전대를 가슴 깊이 품고서 조심스럽게 이 전대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돈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의 전대를 노리는 산적들이 들끓는 법. 각자의 사정으로 얼기설기 얽힌 이 기묘한 고개에서는 늘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에 의해 대부분 토벌되었다고는 하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산적대들과 마주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래서 전대계를 넘나든 경험이 쌓인 노련한 과객들은 산적들이 활동하는 낮 시간보다는 호환이 두려워 활동이 뜸해지는 밤 시간에 고개를 넘는 쪽을 택하곤 하였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곳 상구는 황소시장을 향하는 과객들만큼은 덮치지 않는 영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장터가 들어서기 며칠 전에 어두워진 밤, 전대곡의 초입에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헛기침을 하던 한 사내가 고개를 넘기 위해 다리와 몸을 풀더니 자신의 짧은 담뱃대에 연초를 이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쫙. 그러면은 어디 한번 맛깔나게 빨고 고개를 넘어가 보실 거나. 한데 거나하게 빨아볼 참으로 부싯돌을 치고 있으려니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를 눈이 번쩍 뜨이는 여인이 사내에게 덥석 말을 꺼는 것이었어요. 허이짜, 어이 거기 보시오. 여기 말씀 좀 여쭙겠소. 내 오늘이 초행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전대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초입이오? 사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두운 밤에 느닷없이 불쑥 들이닥친 여인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이구, 놀래라. 거에 떨어질 뻔했잖소. 갑자기 나타나는 통에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지 뭐. 그리 말하며 사내가 스르륵 곁눈질로 여인을 훑어보니 참으로 잘록한 허리를 따라 산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농염함을 잔뜩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머리에는 큼지막한 보따리를 얹어든 덕에 제 두 팔로 떠받치느라 저고리 밑단이 쭉 말려 올라가 풍만한 윤곽이 아슬아슬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사내는 부싯돌을 내려놓고 얼른 일어나서는 묵직해 보이는 여인의 보따리를 냉큼 받아들어 땅에 내려주었습니다. 아무튼 전대고개 맞소이다. 나도 이 고개를 넘어갈 참이었다오. 여인은 미색에 슬그머니 홀린 사내의 친절한 대답에 이빨을 드러내고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홀몸으로 이 고개를 넘어갈 생각에 아찔하던 참이었는데 우리 어르신 덕택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 어르신이라니. 이거 어찌 이리 서운한 소리. 그런 말씀 마시오. 내 나이가 댁보다 기껏 많아봐야 몇 살 더 먹은 듯한데 간지럽게 시리 무슨 어르신이요. 어머, 이 양반 좀 보아. 제 나이가 얼마인지나 알고 그러셔요. 딱 봐도 한갑자는 더 차이가 나 보이는구먼. 뭘, 허. 거 젊은 아낙네가 농을 아주 살벌하게 때리는구만. 그래. 고개 초입에서 만난 사내와 여인네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농담을 나누며 금세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전대고개는 무슨 일로 가시오? 역시 내일 모레 열리는 장터 때문에? 물론이지요. 우리 고향에서 나물이나 뜯으러 뒷산에 올랐다가 마치 퉁실한 고구마를 닮은 어마어마한 하수오 뿌리를 발견해버렸지 않겠소? 단골 약초방이 좋기 100년생은 되어 보인다기에 좀 더 가격을 후하게 쳐줄 만한 장터가 바로 전대곡에 넘어있다 하여 가는 길이지요. 허허, 100년생 하수오 뿌리라. 그 묵직한 보따리에 뭐가 들었기에 그리 소중히 감싸 안고 있나 했더니만 엄청난 놈을 가지고 계셨구만. 아이 그러며. 어지간한 산삼이랑도 맞먹는 놈인거려. 몇 평생에 한 번 다시 볼까 말까 한 놈이니 소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요놈을 장터에 팔아서 넉넉히 값을 받으면 우리 시아버지 회갑상을 거나하게 차려드릴 셈이요. 시아버지. 아니 그럼 남편 되는 양반은 어디서 뭐하고 여인 홀로 이 시간에 얘까지. 어머, 남편이 살아있으면 제가 혼자 뭐하러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여인이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사내를 바라보자 사내가 짐짓 안 됐다는 듯이 끙 혀를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과부 팔자를 넋두리하고 있는 여인의 눈은 어딘지 모르게 사내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빛이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제 부인이 버젓이 있음에도 딴 마음을 슬그머니 먹고는 거짓말을 뱉기 시작했지요. 어찌 이런 우연이, 나도 3년 전에 상처한 몸이요. 떠난 마누라를 잊으려고 이렇게 떠돌이 장돌뱅이 짓을 하면서 먹고 사는 팔자라오. 어찌어찌 돈을 좀 만지게 되어 장에서 황소 한 마리 사가기 위해 고개를 넘으려는 게요. 어머나, 그러셨구나.
여인은 참으로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흘리며 대꾸했지요. 이리하여 과부 여인과 거짓말로 만들어낸 호라비 사내는 곧 죽이 맞게 되었고 고개를 넘는 내내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금세 눈앞에 들어온 주막을 찾았습니다. 이거 고개를 다 넘기도 전에 이미 시간이 야심해지고 말았으니 천상 오늘은 예서 쉬어가야 할 판이요. 허나 오늘같이 장이 서기 직전의 날이면 주막은 언제나 문전성시인 법이라 우리 같은 홀객은 돈이 안 된다며 박대당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이다. 그러하니 주막에서 묵을 동안만 우리 부부 행세를 하십시다. 사내는 여인에게 남복이 멋쩍다는 이유와 숙박비를 아끼자는 명목으로 부부 행세를 제안했고 여인은 한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대곡의 능통자를 자처하는 사내의 당당한 태도에 하는 수 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사내가 여인의 하수오 자루를 받아들고 그녀와 함께 들어가자 주모가 나오며 반겼지요. 아이고, 집사람 장터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오신 객손이시오. 유난히 사이가 좋은 부부인 것이 꼭 신혼 같구려. 안성맞춤으로 딱 하나 남은 마지막 객방이 있소. 그리하여 주모의 안내를 받아 객방 안으로 들어서니 여인이 객방 한쪽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며 말했지요. 자, 보시오. 사정상 한 방으로 들긴 했지만 남녀가 유별한 법이니 이 방 절반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말아주셔요. 아시겠지요? 과부 여인의 말은 그랬으나 어쩐지 그 눈매에서 떨어지는 묘한 꿀 같은 기류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였지요. 사내는 헛기침을 연신하며 대답했습니다. 거 걱정 마시오. 나도 마누라가 먼저 떠나고 나서부터는 거 여자라면 그저 돌처럼 보입디다 그려. 그리하여 둘이서 주모가 내온 겸상 저녁을 먹고 사내는 탁주 한 오리병을 마시고 난 뒤 벽에 기대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여인은 자리에 앉아 옷매무새를 고치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지요. 아무리 보아도 정숙한 안악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인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내는 생각했어요. 속마음, 오늘 밤 저 과부를 입맛대로 이불 속에서 거나하게 꾹꾹 눌러준 다음 기회를 보아 저 하수오가 들어있는 보따리도 빼앗아 챙겨야겠구만. 속마음, 참으로 아둔하게도 값나가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고 저리 동네방네 떠드는 꼴을 보니 확실히 이 전대고개의 생리를 모르는 초행자로구만. 이거 아주 횡재가 따로 없어. 그리 못된 마음을 품은 사내가 슬그머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말이오. 내 그간 하수오라는 놈. 말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생긴 놈인지는 보지 못하였소. 그 산삼하고 맞먹는다는 하수오. 내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려. 사내의 말에 과부 여인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를 푸는 대신 자신의 품속에서 하수오 편을 꺼내며 대답했지요. 이건 장터에 나서면 객손들에게 건네주며 호객하려 가져온 하수오 편이요. 귀한 것이니 내 하나만 내어드리겠소이다. 더 내놓으라 하기 없기요. 그녀의 말에 사내는 얼른 그것을 받아 입에 넣고는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 음흉한 생각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속마음, 얼씨구, 이런 멍청한 여편네. 오늘 밤 아주 껌뻑 넘어가게 해달라고 알아서 하수오를 바치는구나. 그러는 동안 과부 여인은 몸을 일으키더니 방금 비운 밥상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넘어가서는 주모의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침성이 어찌나 좋은지 금세 주모와 형님 동생하며 곰살맞게 굴었지요. 설거지를 마친 주모에게 과부 여인이 하수오 편을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나 하나 좀 들어보시오. 요번 장터에서 내가 팔 일명 하수오라고. 이것이 떨어진 기력 솟구치는 데는 오히려 산삼보다 낫답니다. 아니, 그래 이리 귀한 걸 내 받아 먹어도 되나 몰라. 그리 말하면서도 주모는 번개처럼 빠르게 과부 여인에게서 하수오 편을 받아들어낼름 입안에 집어넣으며 웃었지요. 그렇게 여인은 주모와 한바탕 수다를 떨고 다시 객방으로 돌아왔어요. 담배를 모두 피운 사내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이불로 그녀를 안내했고 과부 여인은 뜻 모를 미소를 지으며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주막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객방 손님들은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장터에 나가 기운을 쓸 것이 아니냐며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손님들의 고함 소리에 안방에서 주모가 나오는데 어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고, 머리야. 오늘따라 어찌 이러지? 급기야 누가 내 머리를 도끼로 내려친 것 같은 통증이로구먼. 주모가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와보는데 앞불싸. 다락문이 열려 있고 그 속에 두었던 돈을 보관해두는 항아리마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마지막 객방에서 과부 여인과 함께 밤을 보냈던 사내도 눈을 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역시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매캐한 통증에 잔뜩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그래, 간밤에 기억일랑 하나도 나지가 않는구만. 사내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춤이 허전한 것이 느껴졌지요. 설마. 그렇습니다. 황소를 사기 위한 거금이 들어있던 전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버젓이 살아있는 마누라까지 죽었다는 거짓말로 팔아먹고 고개 초입에서 만난 과부 여인을 한번 찜져볼 요량으로 계획을 세우던 사내는 그녀가 간밤 건넨 약이든 하수오 편을 먹고서는 주모와 함께 보기 좋게 골아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과부 여인은 유유히 사내의 전대와 주모의 다락방 속 돈 항아리를 싹 털어 36개 주랭랑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하수오 편을 두 사람에게 넘겨줄 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주모는 그 길로 뛰쳐나와 사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망간 여편네와 한패로 몰려 처지가 매우 난감해진 것이었지요.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변명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흑심 한번 잘못 품었다가 자신의 전대가 털린 것은 둘째치고 주막집 돈 항아리까지 고스란히 물어주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전대 고개를 끼고 한바탕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려있는 어느 가을날이었지요. 교동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전대계를 넘기 위해 고개의 초입에 당도했습니다. 어디, 그러하다면 한번 슬슬 고개를 넘어볼까나. 품 안에 든 묵직한 전대를 손으로 한번 만져본 교동은 옷을 정돈하고 크게 숨을 들이켠 다음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올리는 양결연한 표정으로 전대 고개에 들어섰습니다. 손에 쥔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분주히 발을 놀려 걷고 또 걸어 그렇게 산길을 크게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하는 괴이한 소리와 함께 웬 여인의 음성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지요. 오밤중에 제 귓가로 들어오는 기묘한 여인의 음에 컴컴한 숲길을 걷고 있던 교동의 심장이 발끝까지 쑥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칼이 쭈뼛 서는 것을 느끼며 그가 소리쳤어요. 어이고, 깜짝이야. 대관절 이것이 귀신 목소리여. 사람 목소리여. 엉덩방아를 찌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고 소리가 난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장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여인의 시커먼 형체가 길섭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두커니 선 교동이 뚫어지게 그곳을 응시하고 있자니 여인의 형체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훗. 거 표정 한번 참으로 볼만합니다. 그려? 누가 보면 도깨비라도 보고 나온 낯짝인 줄 알겠소? 자신을 놀려먹는 듯한 목소리에 교동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의 근원지를 훑어보았습니다. 뭘 그리 놀라신답니까? 흡사 오줌이라도 지리신 얼굴이구려. 놀랄 필요 없으니 안심하셔요. 사람 맞습니다. 그제서야 교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지요. 그거 깜짝 놀랐잖소. 이 캄캄한 오밤중에 갑자기 그리 소리를 내면 어쩐단 말이. 어찌 그리 바들바들 떠시오. 이 전대곡에 근방에 어디 천년 묵은 구미호라도 나와서 지나다니는 과객들 간이라도 빼먹는답까? 어이구, 사내가 간이 그리 작아서 어디다 쓴단 말이오. 이런 참 얄궂은 소리 그만하시오. 어느 장정의 사내라도 이런 시간, 이런 곳에서 갑자기 여인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외다. 하이고, 알겠소. 알겠으니 투덜거리는 것은 그쯤 해두셔요.
여인은 호호 웃으며 바위에서 사뿐히 내려와 교동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댁은 대관절 이 야심한 시각에 여기서 뭘 하시는 거요? 어머나, 저 말씀이요.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무서워서 이 고개를 넘을 자신이 없었답니다. 허이. 어둡고 야심한 산속에서 그래 혼자 기다리는 시간은 무섭지 않았단 말이. 그 정도 담력이면 전대고개를 왕복으로도 넘겠구만. 아이 참, 놀라게 하려던 것은 내 잘못했으니 그만 좀 투덜대셔요. 그리고 이리 어두운 밤에 함께할 길동무가 있으면 그쪽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소? 사실 이 고개가 초행이었던지라 이 정도로 사람 만나기가 귀할 줄은 몰랐소. 허니 그만 비아냥대시고 나 좀 데려가시구려.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만. 아무튼 반갑소이다. 말을 마친 교동이 힐끗 살펴보니 어렴풋이 등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이 밤 기운을 가득 품어 요염한 낯빛을 드러내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정숙미가 풍기는 여인들과는 다른 호쾌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교동은 흡족한 마음에 여인과 통성명을 하였어요. 이 몸은 교동이라 하오. 전대고개 넘어 소시장에서 황소 한 마리 사기 위해 고개를 넘는 중이었소. 그래요. 이 전대고개를 넘는 사내들은 대부분 소를 사기 위한 사람들이라지요. 아무튼 일이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건너 고을에서 온 양미라 합니다. 병환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사러 장에 가는 중이었지요. 그거 참 지극정성이구만. 홀몸으로 고개까지 넘을 기세로 이렇듯 분주히 보살피니 남편도 분명 차도를 볼 것이오. 힘내시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벗이 되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지루한 전대곡의 고갯길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과객들의 전대를 노리는 되먹지 못한 산적들이라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는 낮보다는 이런 밤 시간이 오히려 안전한 법이지. 밤에는 상군을 만날까 두려워 그들도 기어 나오지 않으니깐 말이오. 듣자 하니 요즘은 관군에게 토벌되어 예전만큼 세력이 왕성하지는 않다는구먼. 경험이 많으신 듯한데 전대고개를 자주 넘어보신 게지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허나 오늘처럼 길섭바위에서 여인을 주워보기는 난생 처음이요. 교동의 말에 양미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죽다니요. 저를 말이요. 후후. 그거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이요. 그래, 주워보니 어떻소? 내 아까부터 슬슬 훑어보자니 그쪽 표정은 퍽 마음에 드는 눈치이기는 헌데 말이요. 어디 그 속을 누가 알겠소마는 이런 야심한 시간을 함께해줄 길동무로는 쓸만하지요. 농이 섞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여 고개를 넘다 보니 어느덧 전대고개를 거의 넘어 어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험한 고갯길을 타느라 기진맥진해진 몸을 이끌고 주마까지 닿게 되었지요. 시간은 이미 삼경을 훌쩍 지나 매서운 산의 가을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있었습니다. 장이 서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으니 나는 주막의 방을 잡을까 하오만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오? 어둠이 내려온 주막 앞에서 교동이 옷깃을 여미며 말하자 양미가 살쭉 웃고는 교동의 팔짱을 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짓궂으시오. 다 알면서도 그리 묻는 게지요.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인 객소는 받아주지를 않을 터인데 나 홀로 뭘 어쩌라는 것이오? 오늘은 그쪽께서 내 남편 노릇을 좀 해주셔요. 베갯머리 송사가 복잡해진다면서 홀로 드는 여인 객소는 주모들이 영 싫어한다지 뭡니까? 그리고 저 주막은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조금 더 지나서 나오는 다른 주막으로 들어가도록 하여요. 뭐 그거야 어렵지는 않소만. 팔짱을 조이는 양미의 가슴팍이 팔꿈치에 닿자 교동은 헛기침을 하며 킁킁거렸습니다. 주막에 들어가 잠에 취해 있다 깬 주모에게 방 하나 달라 이르니 아랫목이 잘 데워진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이윽고 주모가 차려온 국밥과 탁배기상이 들어왔습니다. 교동이 겸상으로 차려진 국밥상을 받아들고는 주모에게 전대를 맡기며 말했답니다. 자, 주모.
이거 오늘 장 설 때 황소 한 마리 마련할 돈이니 주모가 잘 좀 맡아주시구려. 도둑이라도 맞으면 아주 초상 치르는 것이오. 잘 좀 지켜주시겠나. 그래요. 그럽시다. 까먹지 말고 찾아가기나 하쇼. 묵직한 전대를 받아든 주모가 잠에 잔뜩 취해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갔고 교동과 양미는 상에 둘러앉아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를 곁들여 양미와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한술 뜨니 따뜻해진 온몸이 기분 좋게 가라앉으며 달아오르는 것이었어요. 다 먹은 상을 물리자마자 양미는 부지런히 움직여 이불을 펼쳐 아랫목 쪽에 깔아두고는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 같아서는 아랫목을 내어드리고 윗목에서 눈 좀 붙이려 했지만 방 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니 너무 추워서 아니 되겠어요. 염치불구하고 아랫목에서 나눠 잡시다. 설마 이 지경이 된 판에서 남녀 칠세부동석 같은 고리타분한 말을 뱉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뭐 그렇게 합시다. 교동은 시원시원한 양미의 행동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롱불을 불어 끈 양미가 방구석에서 부스럭대며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랫목에 누워있던 교동은 어두컴컴한 방 안을 오롯이 채우고 있는 그 얄궂은 소리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을 산풍으로 문풍지가 들썩이는 소리가 들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양미였습니다. 교동이 누워있는 쪽을 향해 꿈을 대는 모양새로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지요. 실례. 어쩜 이리 몸이 으슬으슬한지 원. 이불 속으로 들어온 양미의 온기는 참으로 기분 좋은 따스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코끝에서 확 들이치는 그녀의 분내음이 교동을 아찔하게 괴롭히고 있었지요. 교동은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동의 변화를 눈치챈 양미가 눈을 흘기며 말했지요. 어머나, 이것이 무엇이람. 아닌 척 점잔을 빼고 계시더니 이게 어쩐 일이시래? 호호,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소? 그러더니 양미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거머리처럼 교동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자, 한번 내 이야기나 들어보시오. 아침에 장에 나가 소를 사고 나면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저 오늘에 묻고 잊어버린다면 서로에게는 없던 일이 될 밤 아니겠소? 나 역시도 남편의 오랜 병수발에 지쳐있는 몸 오늘 일어난 일은 가슴속에 묻고 다시는 들춰내지 않을 작정이니 말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귓속말로 소곤거리는 양미의 비음이 교동이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단박에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저돌적으로 나와 버리면 나도 사내인지라 이 이상 참는 것은 무리란 말씀이요. 이참에 아주 각오 단단히 해두시오. 그 길로 두 사람은 깊은 춘정의 회오리 속으로 휩싸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이 그리는 우누지정도 그렇게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이고야, 나 죽겠다. 간만에 몸 좀 쓰려니 죽을 맛이구먼. 첫 번째 합방이 얼렁뚱땅 끝이 나자 교동이 몸을 누이려고 물러서는데 양미가 어림도 없다는 투로 달려들어선 그대로 두 번째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어림도 없지요. 병으로 누워있는 남편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소. 이쯤으로 끝내실 심산이었다면 사람 잘못 보셨구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하였으니 조금 더 분발해보시라. 이 말씀이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기나긴 두 번째 춘정의 소용돌이 역시 파발마의 발굽소리처럼 거칠게 치러내자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 피로가 파도처럼 찾아든 교동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골로 가겠소. 참으로 거나하였으니 우리 이제는 제발 눈 좀 붙입시다. 예, 이러다가는 댁이나 나나 아침장에 나서지 못하는 수가 있소. 라고 중얼거리며 그대로 골아떨어졌습니다. 어머, 아니, 이 보셔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그렇게 하룻밤도 안 되는 사이에 참으로 대단했던 양미와 깊은 정을 통했던 교동은 기진맥진하여 뻗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든 교동의 귓가로 방문이 빼꼼히 열리고 발끝을 조심스럽게 세운 양미가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교동은 너무나 피곤하여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려 한낮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교동이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이쿠,
이거 야단났구만. 주변을 둘러보니 양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이부자리에 그녀가 남겨놓은 체온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교동은 허둥지둥 옷을 대충 걸치고